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입니다. 저자는 고재익 님이시고요. 이분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20년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유영, 202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기능 장애를 겪는 세대군은 주로 5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4명 중 1명꼴로 20대 혹은 30대라고 할 만큼 그 연령층이 아주 낮아졌다고 합니다. 20, 30대라고 하면 음주나 흡연에 노출되는 기간도 비교적 짧고 성인병으로 인한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이임에도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남자에게 있어서 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인지라 특히 30대 중후반이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성들은 특히 건강에 왜 문제가 생기며 성기능 장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되돌리거나 진행을 막아줄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효과 없는 민간요법이나 필요 없는 성기능 제품에 현혹돼서 쓸데없는 돈 낭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것인 만큼 저자의 제안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 남자다운 남자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노력 없이 이룰 수 없다고요.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나 기발한 광고로 꾸며진 영양제 따위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놈, 바지 한 구석에서 어디로 튀어오를지 몰라 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역동적인 그 놈을 되찾으려면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성성을 되찾을 방법을 저자는 바로 달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이전의 저자는 매일 한 갑의 담배와 일주일에 5번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한 번 마시면 3차까지 이어지고 폭음이 빈번하였다고 하죠. 그 결과 만성 수면 부족과 더불어 성격은 예민해지고 또 잦은 지각으로 인간관계마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고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직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사라졌고 수면제의 도움 없이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또한 예민하던 성격도 유연하게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아침발기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나 20대 때 누릴 수 있는 뻐근할 정도로 솟구치는 아침발기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는 그 행복감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다시 느껴보는 것은 그 시기를 지난 모든 남성들의 가장 큰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돈 크게 들이지 않고 가장 쉽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실천법이자 남성성을 되돌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요법인 달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로망을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성기능 장애를 겪기 시작하는 시점을 대략 40대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진료를 보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루에 서너 명의 성기능 장애 환자가 외래를 찾는다면 그중 한 명은 20, 30대입니다. 심지어 자위할 때 음경에 힘이 풀린다고 찾아오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젊은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젊은 층의 발기부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은 술과 담배를 그리 즐기지 않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럼 요즘 젊은 남성들은 왜 나이와 술, 담배, 성인병의 악영향 없이도 성기능 장애를 겪는 것일까요?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기에 이전 세대에 비해 성기능 감소를 일찍 겪는 것일까요? 세대 간의 차이를 섣불리 단언하는 일은 무척이나 조심스럽지만 저는 공부, 게임, 운동,
이 세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잘 하는지는 둘째 문제고 일단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깁니다. 한국 사람은 양반다리가 편하고 일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익숙하듯이 한국의 젊은이들은 앉아있는 것에 익숙합니다. 10시간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초고속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지금 세대의 삶에는 게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감소했는데 이는 나라가 훌륭해지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게임하느라 탈선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임방에서 게임을 마치면 집에 와서 다시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가 방에 들이닥쳐 난리통이 나면 스마트폰을 들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요즘 일상입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 남성은 공부 또는 게임을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고 둘 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뿌리 박은 듯 붙이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문제는 뿌리 박은 그 엉덩이와 딱딱한 의자 사이에 고환과 전립선이 끼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환과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과 정자 그리고 정액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곳으로 쾌감을 느끼는 신경이 지나가고 발기를 준비시킬 혈액이 지나갑니다. 생식기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 그곳에 포함된 혈관과 신경, 이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덩이를 그렇게 딱딱한 의자에 오래 붙이고 있으면 몸통 무게에 짓눌린 생식기관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혈액순환 부족이 길어지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고 정액량이 줄어들며 사정할 때 느끼는 쾌감마저 떨어집니다. 20대 중반 이후의 성인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기에 체계적인 운동 스케줄이 더해지면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잠잘 시간을 빼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생기는 수면 부족은 성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잠이 모자라면 몸이 피로하고 신경이 곤두서서 쉽게 짜증이 나는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로 이어지고 결국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면 부족은 성욕 감퇴와 발기력 저하를 넘어 아침 발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발기는 REM 수면 기간과 새벽 시간에 급격히 올라가는 남성 호르몬이 만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는 수면 시간이 짧거나 불규칙하거나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나 추 크게 다치면 사라집니다. 아침 발기의 목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발기와 관련된 생식기관에 규칙적으로 공급해 이를 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시간을 빼서 운동에 쏟을 경우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져서 아침 발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성기능 감소가 그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남자들이여 달려야 일어선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성욕이 떨어집니다. 음경 혈관이 퇴화됩니다. 음경 해면체의 백막이 탄력을 잃습니다. 이어서 발기력이 감소합니다. 발기가 풀릴까봐 긴장감이 심해지면 관계 중에 사정하게 됩니다. 정낭은 정액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정자수가 줄고 활동성이 감소합니다. 임신을 이루어낼 능력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부피를 잃고 키도 조금씩 작아집니다. 평소에 문제없이 하던 운동을 숨이 턱에 차게 겨우 해냅니다. 남자임에도 뜬금없이 골다공증을 진단받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에 쉽게 휩싸입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를 극복하고 스트레스 속에서도 성기능을 꾸준히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질병과 나쁜 습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단 그런 보약이 있다면 정말 비쌀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효능을 가진 짐승이나 약초가 있다면 아시아 대륙에선 이내 멸종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보약이나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여 있다 해도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효능을 가진 운동이 있습니다. 배우는데 큰 돈이 들지도 않고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달리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의 자료 수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달리기가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처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약해진 성기능이 떨어지면 약보다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와 호르몬 주사는 달리기를 꾸준히 하더라도 성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의 삶을 위해 아껴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요즘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넘어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발기유발 주사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약이 흡수되는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음경에 위험한 약물을 겁도 없이 주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언발의 오줌 누기란 속담이 떠오릅니다. 이런 행동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욱 나쁜 상황을 만듭니다. 발이 젖어 얼었을 때 필요한 것은 오줌이 아닌 모닥불입니다. 차가운 발에 온기를 전해주고 신발과 양말을 말려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모닥불 말입니다. 이렇듯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들을 뿌리부터 복합적으로 해결해줄 방법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성기능을 넘어 건강을 지켜주고 심지어 노화 속도도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달리기와 발기부전. 몇 해 전에 발행된 논문의 결론에서 제가 찾던 모든 답을 담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 성인병, 심혈관 질환을 통해 발기부전이 발생한 남성들은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40분 동안 일주일에 4회 그리고 이 운동을 적어도 6개월 이상 할 경우 발기부전이 개선된다. 환자들에게 권할 운동의 양과 강도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요소, 어떤 유산소 운동을 권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연구에선 달리기 이외에도 수영이나 사이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면 달리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줄넘기나 복싱 또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나 편히 권유할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니 결론은 달리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외 자전거는 전용 도로까지 가야만 운동이 되는 속도로 탈 수 있고 수영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달리기는 두 다리만 멀쩡하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발만 신고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운동화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기를 따라올 유산소 운동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등산과 달리기를 시작하기 이전의 저는 담배만 많이 피우는 게 아니라 술도 일주일에 5번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술자리는 3차를 넘기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갑의 담배와 매일에 가까운 폭음 그리고 그에 합당한 수면 부족을 짊어지고 20년 가까이 살아온 저는 잦은 지각과 더불어 늘 예민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습관이 되자 몸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터에서 느끼던 무지막지한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바닥에서 커다란 손이 나타나 온몸을 밑으로 당기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술을 적당히 마신 날은 다음 날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개운하게 일어났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다 보니 업무 시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짜증으로부터 유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달리기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도 잠들지 못해 수면제를 찾아 가방 구석구석을 뒤지던 제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잠드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변화인 아침 발기 때문에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발기 때문에 성기가 뻐근해 잠에서 깨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제 경우에 그런 일은 중학생 시절에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발기력 향상은 달리면 달릴수록 나아졌습니다. 낮잠을 잠깐 자도 발기에 있고 집으로 가는 택시 뒷자리에서 졸다 깨도 단단하게 발기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낀 저는 한 사람의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달리기는 발기부전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달리기는 확실히 성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고 교과서에도 실려 공신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달리기의 효과가 직관적인 추측의 결과물이 아닌 보편적인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실행만 하면 성공할 확률 또한 높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달리는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달리기는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 40분, 일주일에 4회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발기부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달리기를 위해서 알아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리기는 공복에 하라.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위장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위산을 머금은 음식이 식도 쪽으로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달리기에도 거북할 뿐더러 식도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평소에도 속이 자주 쓰리거나 가슴 쓰림 같은 위식도 역류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먹고 바로 달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으로 가득 찬 내장이 운동으로 자극을 받으면 복통마저 발생합니다. 달리기 가장 편한 상태는 위장이 비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위장은 고기를 포함한 기름진 식사는 3시간, 일반적인 한국식 식사는 2시간 뒤, 죽이나 액상 형태의 식사 대용품을 먹었을 때는 1시간 뒤에 텅 빈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위장이 비었을 때가 달리기 적당한 시간입니다. 만약 공복 운동이 익숙하지 않고 식사를 한 지 6시간이 넘게 지나 달릴 기운이 없어 걱정이라면 운동 30분 전에 연한 꿀물을 한 잔 마시면 좋습니다. 당분으로 허기도 해결하고 운동할 에너지도 얻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달리기 전 스트레칭을 하라. 달리기를 하기 전의 스트레칭은 운동하는 시간 동안 그 근육과 인대의 유연함을 유지하여 부상을 방지합니다. 달린 다음 하는 스트레칭은 행여 운동 중에 발생한 근육 뭉침이나 당김을 해소해 다음 운동을 대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도 달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계속 달리면 확실히 부상 확률이 올라갑니다. 밥을 먹기 전에 늘 손을 씻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배탈이 덜 나듯이 달리기 전후로 꼬박꼬박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 위험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몸이 유연해지는 것은 덤입니다. 달리기를 위한 다양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은 국민체조입니다. 셋째, 천천히 달려라. 시속 7km. 한국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 합니다. 게임도 운동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일도 노는 것도 죽어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덤벼들면 계속 뛸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힘들어서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운동을 처음 익힐 때는 상쾌함은 느끼면서도 질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여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달리기를 처방할 때면 언제나 시속 7km를 강조합니다. 그 속도는 러닝머신에서 7단을 눌렀을 때의 속도입니다. 시속 7km는 걸을 수도 달릴 수도 있으며 간단히 문자도 보낼 수 있는 속도입니다. 여기에 맞춰두고 달리면 이게 뛰는 건가 걷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속도가 바로 초보 러너가 달리기에 부담 없는 속도입니다. 처음 달릴 때는 이런 속도로 시작해야 지치지 않고 1km를 넘길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3시간 전에 달린다. 우리 몸은 달릴 때 교감신경을 이용하고 이를 통한 강한 각성이 찾아옵니다. 달리면서 머리가 완전히 깨어버리기 때문에 달리고 난 후 2시간 정도는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과 육아가 아무리 피곤했어도 시원한 밤 공기에 40분을 달리고 샤워까지 하고 나면 정신이 또렷하게 맑아집니다. 이를 역이용해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수업을 한 학교에서 학력평가 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까지 있습니다. 이런 각성은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습관이 되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달리는 시간은 잠들기 3시간 이전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달리기가 잠을 방해하지 않게 되고 아침 발기도 마음껏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